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오늘 탄소 배출권입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내용이요. 어려워요? 네, 탄소 배출권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정의는 좀 뭐 찾아보니까 알겠는데, 뭐 이제 어떤 기업이 어떻게 할당받고 뭐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탄소 배출권 무엇인가요? 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은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네. 이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권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기존 같은 경우는 할당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할당된 만큼만 배출을 허용하는 거고요. 초과했다. 그러면 다른 데서 할당을 줬는데 남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한테도 100이라는 할당을 해주고 여기도 100이라는 할당을 해줬어요. 네. 근데 정산을 해보니까 저는 120을 썼어요. 근데 여기는 80을 썼네? 그럼 20이 남잖아요. 그럼 20을 제가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이런 권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남는 거나 초과되는 것들은 거래로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권리다. 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이제 온실가스 나온 뭐 그런 여러 가지 유해 가스 6가지인가요? 네. 뭐 그거를 6가지 몰라도 됩니다. 네,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이렇게 자막으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할당받은 만큼 뭐 이제 더 쓰면은 딴 데서 사와야 된다. 맞아요. 남으면 팔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이 제일 많이 뭐 발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네.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2위 규모예요. 전 세계. 전 세계에서 2위 규모예요. 예. 저희 나라는 이제 15년부터 시작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것들이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친환경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들도 조금 많이 들썩들썩 하고 있어서 지금쯤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탄소 배출권 네. 누가 사고 팔 수 있나요? 이게? 제가 아까 할당제라고 했잖아요. 할당제. 할당제.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이 기존에는 거래를 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86개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는 한 610개 기업. 580개 기업이 재작년에 할당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평균 한 600개 내외의 기업들이 할당을 받아서 네. 그 안에서 많이 쓴 애들은 남는 애들 거를 돈 주고 사오는 거고요. 네. 부족한 애들 같은 경우엔 뭐 남는 애들 같은 경우 또 판매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3개년으로 네. 그거를 아니 5개년으로 네. 판정을 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현재는 3차 기준인데 네. 15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2015년부터 20년까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20년부터 25년까지.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현재 이제 유상 할당 비중, 돈을 주고 할당을 하는 비중 자체가 기존에는 한 3% 정도였는데 10%로 늘었어요. 유상 할당 비중. 네,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너 탄소 배출하려면 앞으로는 돈이 많이 들 거야. 네. 왜냐면 이 탄소를 감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610개 기업이 다 해당이 되는데 네. 대부분은 빠듯해요. 왜 그러냐면 뭐 부족한 게 대부분 현실이고요. 근데 조금 빨리 탄소 저감 장치를 설치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조금 많이 남죠. 남을 수가 있네요. 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보면 뭐 휴캠스도 있고요. 캠스. 한서울 홈데코, 에코프로 HN 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후성 이렇게 있어요. 크게 보면. 근데 후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으로 처음으로 이익을 올린 기업이 후성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팔아서 네, 팔아서 돈을 번 첫 번째 기업이 후성인데 최근에는 거의 이제 탄소 배출권으로 영업이익을 올린 실적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뭐 냉매, 특수가스 관련된 기업인데 탄소 배출권 사업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배출권 사업을 기준으로 볼 때는 단일 기업으로 최대는 휴캠스입니다. 휴캠스. 네,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160만 톤 정도의 탄소 배출권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감이 잘 안 오네요. 160만 톤이면 얼만큼 많은지. 저도 감은 잘 오지는 않는데 네. 많아요.
그래서 그걸 숫자로 이제 저희가 이제 영업이익으로 대비를 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작년에 전체 영업이익이 네. 952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탄소 배출권으로만 올린 영업이익이 374억 원. 약 40% 가까운. 40% 가까운. 네, 40% 가까운 영업이익을 탄소 배출권만 팔아가지고 돈을 번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네. 영업이익이라 그러면 네, 그러니까 순수 남은 거. 남은 게. 순수 남은 돈, 번 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제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시작했어요. 원래는 이제 질산 관련된 네. 화학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질산을 생산하고 뭔가를 하다 보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2000년대 중반부터 오스트리아의 카본사라고 있습니다. 카본사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네네. 이 카본이 탄소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제 회사 이름도 카본인데 아, 네. 카본사로부터 시설 투자비를 받았어요. 운영비도 받고. 네네. 그래서 이제 질산 공장이 이제 1공장, 2공장이 하고 쭉 있는데 2공장에서 5공장까지 탄소 저감 장치를 설치를 한 거예요. 저감 장치를. 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에 160만 톤 정도는 남는 거지. 왜냐면 저감을 시켜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배출한 거 맞아요. 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조금 급등세를 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급등한다는 거. 네,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도 있고 뭐 거래적인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럴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370억 벌었으니 네네네. 여기서 50%만 올라도 그쵸. 네, 거의 500억 가까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등이다. 좀 많은 양의 네. 배출권을 팔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CDM이라는 거 있어요. CDM. 네. CDM 사업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은? 솔직히 없죠. 없습니다. CDM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업종들이 대부분 제조업 관련된 거예요. 아무래도 그죠. 네, 중공업 관련된 거고. 근데 이런 공장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저감 장치를 설치해주고 그걸 줄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걸 CDM 사업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휴캠스가 이제 그 사업으로 이렇게 정말 탄소를 저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HN 들어보셨어요? 네, 에코프로 HN. 네, 에코프로에서 인적 분할한 회사인데 여기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ESG 관련된 사업이에요. ESG. 네, ESG는 네. 이제 나중에 또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고 ESG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친환경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도 배출을 감소를 시키고 에너지 사용량도 줄이고 절감하는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CDM 사업으로 딴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하겠죠. 네. 해외에다가. 그래서 한 2년 뒤부터는 그래도 연간 한 1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또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치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앞에서 이제 한솔 홈데코라고 또 얘기를 한번 했어요. 네네.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조림 사업을 합니다. 조림? 그러니까 이제 나무 예, 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그렇게 확보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판매를 하겠죠. 근데 1년에 버는 게 한 3,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미미하다. 그래서 이제 단일 기업으로는 휴캠스가 가장 크다. 라고 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조금 쉽지 않을까 주의 싶습니다. 깊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탄소 배출권 뭐 이렇게 사고 팔고 수 있다까지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오늘은 숫자들이 조금 많아서 저도 이제 숫자들을 적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에 도입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래량, 탄소 배출권의 거래량이 한 566만 톤 정도 됐어요. 566만 톤. 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4,40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뭐 한 9배가 오른 거죠. 많이 오른. 네,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거. 근데 이제 조금 단점은 뭐냐면 할당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정산 기일이 6월 말일이에요. 정산 기일이라면 이렇게 정산하는 날짜. 그렇죠. 왜냐면 그 전부터 미리 사놓고 뭐 해놓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정확히 얼마를 계산한 대로 탄소가 배출이 되면 좋은데 그 예상치를 설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 기일에 가까워질 때쯤. 자기들이 모자랄 때. 그쵸. 모자라면 사오고 남으면 팔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래량이 몰리는 거예요. 또 그때는 확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확 오르기도 하고 확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너무 대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이제 급등락을 반복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급이에요. 거래량. 네. 네,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지 말 그대로 가격도 안정적으로 상승이 되는데 유럽에서 아까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라고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배출권 시장의 규모가 한 88% 정도.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8월까지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이 한화로 386조 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됐다고 했는데 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말 그대로 이제 아까 해주신 것처럼 뭐 약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이제 탄소 배출권 자체가 언제 가격이 많이 오르냐면 강화 법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우리 더 줄일 거야. 이야기가 나오면 거래량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량이 2배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추가적으로 금액도 2배가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탄소 배출 관련해서 예를 들면 법제화한 나라 중에 14번째 나라라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생기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생기긴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분명히 가격이 우상향을 그릴 거라는 게 조금 많이 지배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친환경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 글로벌 트렌드죠. 저희나라도 이제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우리 최근 이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탄소 배출권 관련된 뭐 최근 뉴스라던가. 가장 큰 거는요. 중개를 허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할당 기업만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중개권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 그러니까 흔하게 중개업자라고 생각하면 증권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고시를 했는데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에 관한 고시라고 해서 28일까지 행정 예고를 했고요.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거래를 조금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야. 증권사가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현재는 뭐 기업은행, 하나금투, 한국투자증권, SK증권이 참여를 했는데 행정고시를 예시하니까 근데 아마 증권사가 다 끼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회사당 보유 한도는 20만 톤으로 제한을 했어요. 20만 톤. 왜냐면 너무 많이 하게 돼버리면 실질적으로는 증권사 입장에서 말 그대로 중개를 도와주고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쪽으로 너무 쏠릴 수도 있잖아요. 가격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자체가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거래량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톤 정도 한다라고 치면 30개 증권사가 다 들어온다 라고 하면 한 600만 톤 정도는 거래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이제 수급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자체가 사실은 일반인들은 거래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저는 이걸 사고 판다는 것도 지금 처음 알고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직접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관련된 파생 상품이나 뭐 ETF나 여러 가지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예비 심사 통과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ETF.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빠르면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에는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탄소 중립 항공유라고도 나왔어요. 탄소 중립 항공유. 뭔지 대충 감 오세요? 탄소 중립하는 항공유.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항공에서 사용이 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중공업 쉽게 설명하면 화학이나 제조 이런 석유 뭐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거를 중립화한 항공유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애매하죠. 좋은 거네요, 어쨌든. 거꾸로 보면은 이제 친환경적인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SK 에너지에서 이제 만든 항공유긴 한데 일반적으로 항공유를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겠죠. 네. 근데 발생된 양만큼 탄소 배출권으로 상쇄를 시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결국엔 0이다. 0이다. 왜냐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무조건 없애겠다라는 게 아니라 발생된 만큼 줄이거나 아니면 탄소 배출권으로 상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 배출량은 0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대한항공에서 이제 국내 최초로 탄소 중립 항공유를 도입을 했고요. 이번 달, 다음 달 아마 운영을 할 거는 같은데 제주랑 청주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이제 투입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공기가 운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한 2에서 3% 정도 차지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거래량에 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 자체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우상향을 그리지 않겠냐, 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게 뭐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했던 뭐 중개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럼 기업끼리만 직접 거래를 했던 건가요? 맞아요. 이제 기업끼리 그렇죠. 이제 사고 팔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사실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야, 뭐 내가 예를 들면 야 팔아라 이랬어요. 야, 너 나한테 좀 팔아. 근데 야, 우리도 돌려봐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하다 보면 조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코앞에 닥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탄소 배출권을 사오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중개업자가 들어가서 상시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면 서로한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증권처럼 뭐 이렇게 주식 사업하는 것처럼 뭔가 거래 가격이 있을 거고. 그렇죠. 조금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변동성이 줄어든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과는 다르게 기업이 아니더라도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 가능할 수도 있고. 요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개인도 뭐 참여할 수 있다. 네. 정도인데 이제 그거는 아직 아닌 거죠? 빠르면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ETF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련 증권사가 좀 많아요. 뭐 신한, 삼성, NH 해서 ETF 이제 상장 예정인데 지금 4개 정도가 상장 예비 심사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통과했으면 뭐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투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이번 영상이 아닌 이제 또 투자 전략이라던가 방향성은 그다음 영상에서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탄소 배출권에 대한 뭐 정의라던가 최근 뭐 트렌드, 뉴스 이런 걸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탄소 배출권이 무엇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다음 영상에서는 좀 종목이나 조금 이제 어떤 방향성 위주로 좀 디테일하게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이 뭐 적기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전기차랑 수소경제 그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다 친환경이랑 연결이 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 같은 걸로 또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이라던가 섹터 또 남겨주시면 또 전문가님께서 또 관련된 영상 남겨주실 거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